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북방의 흉노족에게 굴욕적인 화친 정책을 유지하던 한나라 초기, 문제와 경제의 훌륭한 통치로 배양한 국력을 바탕으로 흉노족에 대한 강경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 마업의 흉노유인, 경멸작전 실패 사건과 이후 무제의 흉노정벌 역사를 돌아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기원전 135년, 무제는 흉노로부터 화친 제안을 받고 중신들을 불러 어전회의를 열었습니다. 강경파 왕회는 흉노와 화친 정책을 버리고 정벌할 것을 주장했고, 화친파 한한국은 수천리를 행군해야 하는 원정의 불리함을 이유로 화친 정책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지요. 중신 대다수가 화친 정책을 지지하자 무제는 어쩔 수 없이 화친파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인 기원전 133년,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었습니다. 화친파는 2년 전과 같은 이유로 원정을 반대했지요. 그러자 강경파 왕회는 한 가지 계책을 내었습니다. 흉노의 군신선우가 물자가 풍부하고 비옥한 마읍 땅을 노리고 있음을 이용하여 흉노를 유인해서 경멸하자는 계책이었지요. 다시 말해 흉노와 교역을 하고 있는 마읍의 호족 서비를 흉노에게 거짓으로 투항하게 하여 흉노의 공격을 유도한 후 미리 매복하여 둔 한나라 군사들로 흉노의 군대를 기습적으로 포위 공격하자는 계책이었습니다. 마읍은 오늘날의 산서성 삭주시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지요. 이 무렵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한 무제는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채택해왔던 흉노와의 굴욕적인 화친 관계를 청산하고 강경책으로 전환할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무제는 계책을 쓰지 않고 정면 공격으로 흉노를 혼내주고 싶었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군사적으로 열세였던 한나라가 흉노의 정면으로 맞서기는 무리였기 때문에 무제는 왕회의 계책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원전 133년, 마읍의 호족 서빌은 무제의 밀명을 받고 흉노의 군신선우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마읍 관리들의 목을 베고 성문을 열 것이니 군신선우가 군대를 끌고 들어와 마읍을 차지하라고 권했지요. 오래전부터 서빌과 거래하고 있었던 군신선우는 서빌을 믿을 만한 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얼마 후 서빌이 말한 대로 마읍의 성벽에 관리들의 목이 걸린 것을 확인한 군신선우는 10만 기병을 이끌고 마읍 공격에 나섰지요. 서빌이 마읍 성벽에 단 목은 모두 죄수들의 목이었으며 이미 한나라의 30만 병력이 마읍에 매복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흉노의 10만 기병을 이끌고 마읍 공격에 나선 군신선우는 흉노족의 영웅인 묵특선우의 손자로서 선우의 자리에 오른 후 한나라와의 평화조약을 파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북방 영토를 자주 침범하여 약탈을 일삼고 있었지만 한나라로부터는 공납도 받고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당시 한나라와 흉노의 역학관계가 어떠했는지 짐작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전투 경험이 많은 군신선우는 대군을 이끌고 마읍으로 진격하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그것은 초원의 소와 말, 양떼가 많은 반면에 인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괴이하게 여긴 군신선우는 인근 봉화대를 급습하여 생포한 한나라의 병사를 문초한 끝에 한나라 대군이 마읍성과 주변 지역에 매복해 있음을 알아내고 즉시 회군을 명했습니다. 마읍에서 시도한 흉노유인 경멸작전은 한무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30만의 대병력을 동원한 작전이었지만 이로써 사실상 전투 한 번 없이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작전은 비록 전투 한 번 없이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지만 실패로 끝난 이 사건은 한나라와 흉노 간 화친관계의 종말을 의미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를 더욱 만만히 본 흉노는 한나라의 북방 국경지대를 더욱 빈번히 침범하였고 이에 분노한 무제는 흉노 정벌의 의지를 다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가 흉노에 대한 화친 정책을 본격적으로 적극적 선제 공격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기원전 129년부터였지요. 마침내 무제가 위청, 공소노, 공소나, 이광 등 4명의 장군에게 각각 10,000명의 군사를 주어 흉노를 정벌하도록 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1차 흉노 정벌 작전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요. 공소노는 흉노에게 패의 7,000기를 잃었으며 이광은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했고
공손하는 흉노족의 발자국을 보지도 못한 채 돌아왔지요. 오직 위청만이 승전보를 전해왔지만 그도 겨우 포로 700여 명을 잡아오는 것에 그쳤던 것입니다. 이후 흉노와의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되는 위청은 무제가 총애하던 위황후의 동생이었습니다. 위청은 거기장군으로 임명되어 기원전 129년부터 기원전 119년까지 총 7차례 흉노정벌에 나섰으며 기원전 129년의 첫 번째 원정과 그 다음 해의 두 번째 원정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기원전 127년에도 흉노가 어양 지역을 침입하여 물자를 약탈하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자 그는 세 번째로 출정하여 흉노 수천을 포로로 잡고 많은 소와 양을 획득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진나라 때 흉노에게 빼앗겼던 오르도스 지역을 수복했습니다. 기원전 124년에 대장군이 된 위청은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출정하여 흉노의 주력 부대를 막북으로 몰아내었지요. 한편 위청과 더불어 흉노에 대한 전쟁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곽거병이었습니다. 그는 위청의 생질로 주로 서쪽의 흉노를 토벌했습니다. 곽거병은 20세에 표기장군으로 임명된 뒤 기원전 121년에 세 차례 흉노 원정에 나서 모두 승리하는 전과를 거둡니다. 처음에 그는 농서 지역으로 출정해 그 일대의 흉노에게 타격을 주었고 같은 해 여름 두 번째 출정에서는 기련산을 공격했습니다. 뒤이은 세 번째 출정에서는 하서 지역을 차지했지요. 이때 흉노의 서쪽을 맡고 있던 호녀왕은 곽거병에게 패전을 거듭한 끝에 선우의 문책이 두려워 한나라에 투항했습니다. 이후 하서 지역에는 무위, 주천, 장액, 돈왕의 사군이 설치되었고 한나라는 이들 사군을 서역 진출의 기점으로 삼았습니다. 한나라는 기원전 133년부터 약 50년에 걸쳐 무려 70만이 넘는 대군을 동원하여 흉노를 지속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한무제의 입장에서는 국력을 총동원에 쏟아부은 대사업이었지요. 전쟁 초기에는 한나라가 불리했는데 이는 한나라 기병부대의 말들이 흉노족의 말들보다 허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튼튼하고 빠른 말을 탔던 흉노족은 싸우다 전황이 불리하면 재빨리 달아나 버려 한나라 군대는 그들을 쫓다가 광대한 초원과 황무지에서 군량이 바닥나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제는 흉노족의 우수한 기병부대를 상대하려면 한나라 군대의 말들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무제는 멀리 대환국, 즉 중앙아시아의 페르가나에 한열마라 불리는 훌륭한 말들이 많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6만의 대군을 보내 대환국을 위협하여 한열마를 들여왔습니다. 아마도 한열마란 몽골말처럼 키가 작은 말이 아니라 아라비아종처럼 키가 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한열마로 무장한 한나라 군대는 뛰어난 기동력을 갖추게 되어 흉노족을 잇따라 격파했습니다. 아울러 무제는 흉노의 세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서역의 도시국가들을 정복하여 흉노족의 저주를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했지요. 그리하여 무제는 10년 동안 흉노의 포로로 잡혀있던 장건을 기용하여 서역 원정에 나선 끝에 서역의 36개 나라를 복속시켜 흉노족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었습니다. 서역과 교역이 중단되어 필요한 물자를 얻지 못하자 흉노족은 큰 타격을 받았지요. 게다가 한나라와의 전쟁에서 많은 흉노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항복하여 인구와 가축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사기에는 한나라 군대가 흉노의 가축을 무려 100만 마리 이상 노획했다고 기록했으니 다소 기록이 과장되었다고 해도 흉노족 경제의 근간인 가축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흉노족의 힘이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기원전 119년에 곽거병은 위청과 공동으로 출병하였습니다. 이들은 평성 부근에서 동서로 갈라져 위청은 서로군을, 곽거병은 동로군을 지휘했습니다. 여기서 곽거병은 흉노를 쫓아 바이칼 호수까지 진격하였는데 이로써 흉노는 남부 근거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110년 흉노에 대한 계속적인 승리로 자신을 얻은 무제는 비로소 직접 18만 대군을 이끌고 북쪽 변방의 전선을 순시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순시 중에도 흉노의 사신을 보내 전투를 도발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미 모든 힘을 상실한 흉노는 치욕을 감수하고 바이칼 호수 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마읍에서 벌어진
흉노유인 경멸작전으로 시작된 한나라와 흉노의 전쟁은 일단 한나라의 승리로 끝을 맺었지요. 한나라의 승리는 무제가 즉위하면서 비로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무제는 문경지치의 태평성대를 통해 축적된 풍부한 재정을 기반으로 대외 팽창 정책을 펼쳤으며 우선 북방의 흉노를 제거하는 데 힘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무제는 흉노와의 전쟁뿐만 아니라 고조선 등 주변 국가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에도 매년 엄청난 군사비를 쏟아부었으니 한나라의 경제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문제와 경제 시기에 쌓아놓은 곳간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지요. 급기야 무제는 군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소금과 쇠를 국가가 독점 판매하도록 하는 염철점 매제를 시행하면서까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심지어는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돈을 바치면 사면해주는 극단적인 법까지 만들었지요. 사기를 쓴 사마천이 무제에게 미움을 받아 사형을 받게 되었지만 속전, 즉 벌금을 내었더라면 궁형을 받는 치욕을 겪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나라의 민생은 갈수록 피폐해졌고 백성들의 불만도 높아졌습니다. 결국 무제는 기원전 89년에 이르러 흉노와의 전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라와 흉노의 싸움은 무제가 죽은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흉노는 여러 차례에 걸친 대규모 전쟁과 흉노 내부의 암투와 분열로 세력이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특히 한나라와의 전쟁에서 입은 피해도 컸지만 흉노족에게 지배당하고 있던 다른 민족들이 흉노를 얕잡아 보고 흉노에게 도전하면서 흉노는 더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옛날 모돈선우에게 거의 멸망당한 동호족의 후손인 오한족과 선비족이 한나라와 손잡고 흉노족을 공격해 오기 시작하면서 흉노는 갈수록 궁지에 몰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원전 68년에는 엄청난 추위와 폭설이 닥쳐 수많은 부족민과 가축이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참사가 일어나 흉노의 국력에 치명타를 입혔던 것입니다. 더욱이 기원전 60년에는 5명의 실력자들이 저마다 선우를 자칭하고 나서면서 흉노는 완전히 사분오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흉노의 내부는 호하냐와 그의 형인 질지 두 사람의 권력 다툼으로 좁혀졌고 둘의 대결에서 밀린 호하냐는 한나라로 달아난 뒤 한나라 선제의 도움을 받아 질지를 쫓아냅니다. 유명한 미녀 왕소군이 한나라와 흉노의 친선을 위해 호하냐에게 시집을 갔던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지요. 기원전 55년 호하냐와 질지의 대립은 흉노를 남북으로 분단시켰습니다. 호하냐가 이끄는 남흉노는 그 후로도 선비족과 오한족 같은 다른 북방 유목민의 침략으로부터 중국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약 400년 동안 존속했습니다. 한편 질지를 추종하는 흉노족은 북흉노라 불렸는데 이들은 한나라를 피해 멀리 서쪽인 중앙아시아로 달아나 지금의 신강위구르 자치구 지역에 근거지를 마련했습니다. 질지선우는 주변의 다른 유목민인 오손과 강거를 굴복시킨 다음 바라시오수와 아라레까지 세력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북흉노가 강해지는 것을 우려한 한나라는 기원전 36년 장군 진탕과 7만의 군사를 보내 질지선우의 근거지인 선우성을 공격했지요. 수적으로 열세였던 흉노족은 결국 패배했고 선우성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질지를 포함한 흉노 귀족 1518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리하여 북흉노는 멸망했지만 여기서 살아남은 북흉노의 일부는 더 먼 서쪽인 유럽으로 달아나 훈족이 되었으며 그들은 이후 유럽의 세력 판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물론 훈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나 위의 흉노 서진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남흉노의 후손들은 지금의 산서성 서쪽에 계속 근거지를 두면서 대대로 중국의 용병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한이 망하고 잠시 혼란기를 거쳐 후한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가운데서도 남흉노는 계속 살아남아 중국 북방의 역사에 간간히 등장합니다. 그것은 남흉노의 왕족인 유연이 세웠다. 329년에 망한 한나라. 407년 형련발발이 세웠다. 425년 멸망한 한나라. 523년 북위의 장수 파육한발릉이 주도한 육진의 난 등이었지만 그들은 역사의 작은 부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읍의 유인경멸작전 실패 사건과 이후 한나라의 흉노정벌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